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사고 희생자 고 황지현 양이 자신의 생일에 가족 곁으로 돌아오면서 팽목항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더욱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들의 슬픔은 물론이고 기억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에 순직한 5명의 강원소방본부 소방대원인데요. 그들의 동료와 유가족 또한 세월호 유가족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까지 헤아리는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채널 경남 종합뉴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산골 거창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변현성 전 경남도의원이 거창 법조타운 결사 반대를 외치며 거창군청 앞 로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에 거창군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비판의 글이 화제입니다. 변현성 전 경남도의원의 거창 법조타운 결사 반대 1인 시위를 놓고 거창군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비판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무심선다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당시 도의원이 지역구에서 공식적으로 일어난 일을 모르시다니요. 궤변입니다라며 변현성 전 도의원의 이러한 모습은 지난날 정치인의 지명도를 어떻게든 유지해보려는 얕은 수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변현성 전 도의원의 시위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변현성 전 도의원은 재임 당시 법조타운 건립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거창군 스포츠파크는 각종 대회로 북적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월 28일에는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에서 창원 진주를 비롯해 경남 18개 시군이 모인 가운데 제6회 거창군수기 경남게이트볼 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제6회 거창군수기 경남게이트볼 대회가 10월 28일 거창군 스포츠파크에서 경남 18개 시군 총 96개 팀 8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장민철 부군수, 이성복 군의회 의장, 조선재 도의원, 김칠성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NH농협 거창지부장 이재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갈수록 명성이 더해져 각 지역별로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대회를 주관한 구선무 거창게이트볼 연합회 회장은 거창이 경남의 게이트볼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게이트볼의 저변 확대와 대회 유치에 더욱더 힘쓰며 거창한 거창을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거창군 아림행복나름이센터가 진행한 사랑의 집이 10월 29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는 거창군 아림행복나름이센터와 연계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진행해 10월 29일 거창군에서 제6호 제7호 사랑의 집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거창군 협의회 전문 건설인들이 모여 처마를 고치고 오래된 낡은 전선으로 누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 배선을 교체했으며 화장실과 세면장을 집안으로 설치해주는 등 1,145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르신의 수건을 해결했습니다. 한편 해마다 어려운 이웃돕기를 비롯해 장학금을 후원해왔으며 2012년부터 도내 시군의 사랑의 집 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는 10월 29일 거창군에서 추진 중인 아림 천사 운동에 100만 4천 원을 기부했습니다.
10월 24일 오전 거창군 스포츠파크에서는 거창군 장애인들의 한마당 대잔치인 제3회 거창군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거창군 장애인 체육대회가 10월 24일 거창군 스포츠파크에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경남농아인협회 거창군지부, 경남시각복지연합회 거창군지회, 느티나무 경남부모회 거창군지부 등 4개 단체 주관으로 열렸으며 관내 500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의 화합과 친선도모를 위한 축제회장이 됐습니다. 먼저 느티나무 부모회 회원들의 벨리댄스와 거창 타악 퍼포먼스 연구원 난타 동아리 티나나의 식전 공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어 김덕선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일부에서 줄다리기, 놀이볼링, 제기차기와 큰공 굴리기 종목의 체육대회가 개최됐으며 2부에서는 즉석 노래자랑이 열려 장애인들의 잔치와 어울림 한마당에 흥을 더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이번 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전국 장애인과 경남도 대회 참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행정의 날이 10월 30일 거창읍 구례마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10월 30일 거창읍 구례마을회관에서 장민철 거창군 부군수, 최동호 낙동강유역 환경청 관리국장, 홍영남 서울우유 거창공장장, 김길수 경남교육환경연합회장, 주민 등 100여 명이 모여 주민소통의 장인 찾아가는 현장 행정의 날이 개최됐습니다. 구례마을은 지난해 도랑 살리기 사업을 시작으로 도랑을 준설하고 물길을 내 수생식물을 식재했으며 올해는 4.2 클린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돼 주민이 직접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생태 환경 마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행정의 날은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도랑 살리기 사업 등 주민이 직접 사업에 동참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날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낙동강수계 특별지원 사업비로 에어컨과 운동기구를, 거창군 서울우유 거창공장, 경남교육환경연합회에서는 안마의자와 온수매트 등을 구례마을 경로당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거창군 보건소에서 노약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빈혈, 금연 등 통합 건강상담을 벌여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거창군은 구례 4.2 클린마을 공사를 올해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4.2 클린마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4.2 클린마을 조성 사업은 100% 낙동강수계 기금 사업이며 도랑 살리기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수질 개선, 오염원 관리를 위해 진행합니다. 2014년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과정 수료식이 10월 23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거창군은 10월 23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4년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과정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강생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전달식을 갖고 이홍기 거창군수의 격려사를 청취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창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식품공장 설립 조건, 인허가 절차와 식품위생법 등 총 10회 40시간의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는 앞으로 농업인 공동가공시설인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편 거창군은 지속적인 농산물 가공 교육을 통해 농업인에게 6차 산업에 대한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갖추고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제2기 거창군 치매 예방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 종강을 맞이해 10월 31일 작품 전시회를 펼쳤습니다. 거창군은 10월 31일 제2기 치매 예방 인지 강화 프로그램 종강과 함께 거창군청 1층 로비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만다라, 전묘법 등 어르신들의 작품 50여 점과 어르신들의 생생한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전시했습니다. 한편 제2기 치매 예방 인지 강화 프로그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미술 치료,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으로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진행됐습니다. 또한 집단 활동을 통해 우울증 소외감을 감소시켜 치매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경남 곳곳에 가을 꽃향기가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거창 국화전시가 열리고 있고요. 거제시에서는 거제 섬꽃축제가 한창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가을 끝자락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시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랗게 물든 거창읍 의동마을 은행나무길 감상하시면서 채널 경남 종합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 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 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 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 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 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 수십 번의 실패와 도전을 감당해 본 적 있는가? 모두가 물러설 때 끝까지 맞서본 적 있는가? 심장이 뛰는 소리에 인생을 걸어본 적 있는가? 누군가는 열정이라 부르는 것, 우리가 레드라 부르는 것. 레드, 그것을 가져라. Get red, red face.